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핫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골든이라는 제목의 노래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한데요. 화려한 노래와 춤, K-팝 팬 문화가 절묘하게 녹아든 이 작품은 공개 2달도 안 돼서 1억 8,4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애니메이션 1위, 전체 영화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네, 100년 가까이 애니메이션의 왕국의 왕좌를 지켜온 디즈니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부른 노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CG나 AI로 만들어진 가수와 연예인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의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은 K-팝 데몬 헌터스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했고요. 뭐 영국 음악 차트에서도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도 보면은 그 SF 영화라 그래서 네. 그렇죠? E.T. E.T. 정말 오래된 영화죠. 네. 그다음에 뭐 혹성 탈출, 스타워즈.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거 나올 때 진짜 재밌었는데 요새는 그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죠. 좀 빈틈 없이 네. 허술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 그 영화나 이런 거 일반적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조연들 특히 그렇죠. 조연들의 그 뭐라 하죠? 코믹한 그런 연기라든가 네네. 그 뭐 행동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재미스러운 부분 네. 아니면 그 말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재미스러운 부분 이런 거가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를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AI나 CG로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를 그죠? 그렇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훌륭한 그 배우들은 순간순간 그 애드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 애드립도 나오고 근데 이런 CG나 AI에서는 애드립이 나올 수가 애드립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입력한 대로만 하는데 요즘 AI하고 같이 대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해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결국은 뭐 그 알고리즘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네네. 순간순간 뭐 기질을 발휘한다거나 네.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건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거의 좀 고정된 멘트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갈수록 이게 또 거의 사람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딥러닝 그렇죠. 네.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그 요새 뭐 그 뭐죠? 구글링 할 때 보면은 그 AI 정보가 갈수록 괜찮아진다 할까?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봐도 어설픈 게 한 뭐 7-80%였다면 요새는 좀 괜찮다는 느낌이 거의 한 7-80% 이상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제목이 데몬인가요?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골든. 네네. 그룹 이름이 데몬 헌터스구나. 네네. K-팝 데몬 헌터스. 골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디즈니하고는 뭐 거의 관련이 없나요? 그러면? 디즈니에서 만들지 않고 소니 쪽에서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를 이렇게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자막이 올라가면서 그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이름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건너 이제 아는 사람 이름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어떤 수학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거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네. 나무에서 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네. 그거 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 골든 네. 이 노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건 AI가 노래를 요즘에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건 AI가 부른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더빙을 해서 붙인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림만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일반 노래와 똑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한방 그리고 양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나눴었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요? 지금까지 그 한방 양방의 어떤 협조적인 거 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일방적이라 그러나 아니면 편향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미처 어떤 보완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로 약이 자꾸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부작용이 갈수록 누적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뭐 당장의 어떤 증상이라든가 고통 이런 거를 덜기 위해서 이 약 저 약을 많이 드시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약을 뭐 한 보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 그 한의학에서는 그 약을 이렇게 단일 제제로 쓰는 경우는 진짜 응급상에서만 단일 제제를 쓰고 그것도 뭐 한두 번 시행해 보거나 아니면 2, 3일 시행해 보고 중단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로의 그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약들을 이제 조합해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각자의 그 역할에 따라서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금 군자, 그다음에 신하신자, 그다음에 좌, 도울자자, 사, 이끌사자 해서 군신, 좌사 이렇게 약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약이 뭐 2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가지가 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한다. 최근에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한 그 약 처방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해서 뭐 고혈압에 대한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듣고 한편 이제 병원 가서 혈압을 재보니 자기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들은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망설여지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경험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뭐 저희 뭐 방송국의 부서장이었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약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본인은 진짜 먹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남성에게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운동요법으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분들도 종종 있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은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일반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과연 따라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죠, 사실은. 네. 우리 국장님 그 부모님들께서 네. 그 아주 철저히 그 신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치료 그 성공률에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만약에 그거를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 그러죠. 네.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약이 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다녀오신 분인데 네. 자기가 저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서 아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정도 측정이 됐느냐 했더니 한 138에 뭐 한 87, 8? 네. 이 정도로 특정이 됐는데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막 잘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네. 나름대로 또 운동도 좀 꾸준히 하시려고 하고 이런 분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뭐 체중 조절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지 않느냐 말씀드렸다가 네. 된통 혼났답니다. 예. 무슨 소리냐.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네.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40년? 40년까지는 안 됐구나.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고혈압의 기준을 150에 100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 네. 과연 이제 약을 언제부터 복용할 것이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렇게 한번 딱 재보고 약 드세요 이렇게 하질 않았고 네. 만약에 이제 처음에 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혈압을 되게 높게 나오죠. 그죠? 네. 옛날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이런 때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서 그렇죠. 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가운만 보면 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또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병원 가면 먼저 긴장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재보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내일도 와서 한번 재보자. 네. 그래서 내일도 와서 재보고 또 뭐 일주일 후에도 재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번 재보셔라.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혈압계를 집에다가 비치해 두는 것도. 네. 그래서 재보고 그 다음에 또 체중 조절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네. 그 혈압을 조절하는 운동 중에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등산이나 아니면 걷기 뭐 이런 것들. 수영? 네. 수영이 좋은가요? 왜 그럴까요? 전신 운동이 그렇죠. 돼서. 네. 전신 운동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네네. 내가 힘도 없고 올라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네. 약속을 했으니까 누가 네. 아니면 자기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 수영장에서 노는 거는 뭐 귀찮으면 그냥 조금 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심폐기능. 심폐기능을 발달시키는데 괜찮죠. 네. 괜찮고 그 호흡이나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그렇죠. 음파. 그렇죠. 네. 수영을 정식으로 배우신 적은 전 없어요. 없고, 네. 뭐 어렸을 때 뭐 강가에서 그냥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살이 붙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뭐 걷는 거라든가 조깅 같은 거는 무릎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무릎 한번 다치면은 한 달간 뭐 운동을 못 하거나 그러면 또 그죠? 맞습니다. 네. 리듬도 깨지고. 예.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또 수영이 좋은 것 같고 수영장 가면은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 관절에 물이 안 가니까 수영하시는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이런 운동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호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호흡도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음을 자주 한다.
네. 그러면은 근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술을 드시면 일단은 생활이 뭐라죠? 게을러진다 그러나요? 네. 불규칙해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흡연을 하는 거는 흡연을 뭐 적당한 기준을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흡연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적당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흡연 백해무익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흡연을 하면은 사실은 위에도 안 좋거든요. 위에도 네. 안 좋고 그다음에 폐 기능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죠. 네네. 근데 폐라는 거는 심장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해주는 부서인데, 네. 그죠? 얼마 전에도 뭐 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을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혈압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그 사람마다 네.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네.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인의학에서 이제 발달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통상 자기 나이에 한 90 정도를 더하면 네. 그게 나이의 정상적인 혈압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이에다 한 90을 더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니까 90이면은 140. 140이 정상이잖아, 그죠? 네, 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게 그 혈압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그 몸 전체에 물을 순환시키는 네. 어떤 그런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압력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뭘까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혈관이 조금씩 네. 노쇠하고 뭐 이물질 같은 게 끼기 때문에 그렇죠. 탄력도 있고. 네. 그래서 세게 밀어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말초신경까지 그렇죠. 어떤 끝 부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곧 그 펌프력이죠, 그죠? 그렇죠. 펌프력이 나이가 들면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펌프력이 떨어지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PD 선생님이 지금 뭔가 뭐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거를 하게 돼서 네. 요즘 들어서 더 하게 돼서 머릿속에 피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많이 골똘하게 하시려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심장에서 더 뿜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내줘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힘이 뭐 10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9로 떨어졌어. 네. 그럼 이거를 압력을 일부러라도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러고 나면은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의 그 물을 좀 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을 주는 그 능력이 급하게 더 업시킨다 그러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더. 네, 그게 네.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보내줄 물이 부족한 거죠. 아, 예. 몸 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이 대략 수분이 한 7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 부족 현상이라죠. 네, 네. 그 이게 저희들이 맨 처음 방송을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인가? 3년 정도 됐죠. 네. 그때 처음에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 네. 그때 아마 물 부족에 대해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눈에서는 어떤 그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안구 건조증. 네. 며칠 전에도 저기 환자분 한 분이 자기는 자꾸 눈을 감게 되는데 네. 눈을 뜨면은 막 눈이 막 너무 아프고 어떤 때는 두통까지 생긴다. 해서 그게 바로 네. 저기 안구 건조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볍게 뭐 그냥 물을 눈에 묻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약 같은 거. 안약 같은 거. 네. 그 안구건조증에 쓰는 안약. 네. 그런 거 넣어도 되겠죠, 그죠? 인공 눈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인공 눈물. 그 다음에 뭐 코가 건조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거 뭘까요? 뭐 비염 같은. 비염, 그렇죠. 예, 있을 것 같아요. 알러지 비염이 가장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바탕은 사실은 건조입니다. 건조. 아, 네. 왜냐면은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꽃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물로 씻겨 내려가면 되는데 네. 내려가지 못하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얘를 아주 귀찮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입이 어떻게 되죠? 입안이 입이 자꾸 마르죠. 게 되죠. 네. 마르고 마르다 보니까 염증이 잘 생기죠. 네. 분해염 같은 게 잘 생기고, 잇몸 같은 것도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귀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명 같은 게 생길까요? 그렇죠. 네. 이명도 올 수 있고 난청으로 잠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난청. 네,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난청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머릿속이 건조해지는 그런 거를 뭐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치매라고 했죠, 그죠? 네. 치매. 이렇게 내가 이제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이러려면 혈액순환이 돼야 하는데, 네. 자, 내가 나이가 지금 한 70이야. 그래서 혈압이 한 160까지 올라갔는데, 네. 병원에서 재보고 이거 위험하다. 약을 드셔야 된다. 예. 해갖고 혈압을 한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니 네. 110에 80까지 내려놨어.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혈압약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지방에 있는 게 그 조그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뇌출혈 말하자면 혈관이 터지는 네. 그런 뇌출혈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네. 그 뇌경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뭐 혈관이 막히는 거. 네. 그런 환자들이 오히려 늘어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론 그 생존율이 아니면 뭐 수명 여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어떤 혈압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네. 머리 쪽으로 가는 그 물순환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혈관을 흘러가는 그 물의 속도라든지 어떤 양 이런 게 또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도 되게 이제 동반해서 먹다 보니까 드시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벽이나 그 신경 세포막에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음으로써 어떤 그 신경이나 그 혈액순환의 어떤 기능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또 말려버리니까 좀 황량하다고 할까요? 이런 뭐 그 혈관이나 신경이 그 어떤 기능에 있어서 그 물 부족이 오지 않나. 그래서 뇌경색도 좀 그렇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것들은 좀 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요새는 콜레스테롤 약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드시면은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옛날보다 그 제약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뭐 7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드시는데 또 막상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이거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약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은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 말이 거기에 끼어들면은 네. 일반 저기 환자분들은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사실은 많은 시간을 갖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 그다음에 잘못 아는 정보.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오셨다는 그분도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드려갖고 자신감도 좀 심어드리고, 네. 하시는 운동 계속하고, 운동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혈압은 좀 순차적으로 더 재보고, 네. 집에서도 재보시고,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되, 혈압약도 뭐 좀 약한 약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갑자기 정상으로 딱 돌렸다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혈압 약이든지 콜레스테롤 약이든지 드시다가 이제 중단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이제 중단하시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뭐 경과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드신 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임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통계를 마련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검안을 하는 의사로서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 그 전에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들어보다 보니까 당뇨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약 아니면 뭐 고혈압약 네. 이게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드시는 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근데 자주 그런 말을 듣거든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특히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네. 이제 저기 증거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뭐 104세인데 네. 3년 전부터 혈압약을 안 드셨다. 왜?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젊었을 때는 네. 내가 물이 필요한 만큼 네. 혈압을 올린다 그랬잖아, 그죠? 네. 혈압을 올리는데 이제는 그 혈압을 올릴 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한 140에 뭐 한 8, 90에서 혈압약을 드셨는데 계속 조절되기를 뭐 한 120에 80 정도에 조절이 됐겠죠, 그죠? 네. 근데 더 연세가 드시고 뭐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운도 많이 빠졌는데 혈압이 뭐 100 이하로 막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시고 숨차하시고 이러면은 그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끊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 몇 달 전 그때는 그 아드님이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자기 그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약을 뭐 진짜 꽤 많이 드셨는데 네. 어머님 상태는 뭐 상당히 안 좋으셨었고 해서 자기가 그 병원을 이제 어쨌든 나오면서 약을 다 끊어봤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생생해지시는데 그거는 물론 일시적으로 생생해지신 거겠지만 오늘 그 군신 자사에 대한 한약 정신에 기반을 해서 네. 그 양약 그 고혈압약 쓰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